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무역이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지적 테스트를 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무림 SP입니다. 무림 SP 제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보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SP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29.95% 상한가에 안착이 됐었다가 윗꼬리가 좀 잡혔는데, 그동안 어쨌든 좀 주가 지지분이 했었기 때문에 이 급등을 이용해서 팔고 나가는 물량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세력이 있다라면은 여기에 상한가를 앉힐 필요가 없겠죠. 이후에 이 물량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올려도 됩니다. 차라리 그게 수월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현재 1%가량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국제 펄프 가격 지금 작년 12월 달에 655달러, 톤당 785달러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을 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없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이 참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투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부에 대한 개념들을 참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멘트도 올라가고 유연탄 가격도 올라가고 막 하다가 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펄프 가격까지 현재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이 펄프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재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제주도를 이렇게 상승으로 이끈다라는 것들은, 이거는 이어 달리기 식으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순환매고요, 나쁘게 하면 두더지 잡기 식으로 이 시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테마들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그리고 석유, 그리고 지금 뭐 철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펄프, 제지,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든 뭐 다른 뭐가 있든지 간에 결국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상으로 전이를 시키고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 석유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도시가스가 이 LNG를 들여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국가에서 이 에너지 가격은 통제를 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은 민간에 풀렸어요. 그죠? 민간에 풀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나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SK가 노태우 대통령과 연을 맺게 되면서 통신 사업을 SK 쪽으로 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통신은 풀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통신은 기간 사업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큽니다. 뭐 그 무선을 제외를 하군요. 근데 전기, 가스, 수도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건 거의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공기업이란지 나라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강이라든지 펄프라든지 이건 얘기가 달라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 올립니다. 철강 작년에 그렇게 가격 올려가지고 제품 가격 인상해가지고, 물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인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실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 3월달 4월달 강판 후판 가격 인상했죠. 1분기 때 철근 가격 10만원 넘게 인상했죠. 펄프 가격, 이건 생필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상으로 전이가 가능한 섹터는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된다라는 거죠. 도시가스, 비료, 이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지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한 실적 상승은 또 주가 상승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지주는 단발성으로 끝이 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필품 가격, 여기 보시면은 국내 생필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기사를 저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많이 찾아봅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펄프 가격 오름세가 지속이 되면은 펄프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종이,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물티슈, 대표적인 생필품 가격을 인상해도 티가 잘 안 나요. 지금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싸요. 기저귀 엄청나게 비싸죠. 애기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싸요. 많이 비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돌린다고 해서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요. 이미 비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지주들의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생 펄프 고지 가격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국내 고지 가격은 20% 가까이 상승했고 수입은 50% 올랐습니다. 근데 수입이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의존하는 것들은 품질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나와있죠. 국산 고지의 질은 수입 고지와 아직 큰 차이가 있어서 제지업계들이 국내 고지가 쌈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을 씁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질, 품질. 그런 반면에 보면은 막 쓰레 같은 이 반찬 재생하는 그런 악용 안 좋은 사례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질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퀄리티 문제인데 어떤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수입 고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제지주가 여기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실내로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요 말경 보이죠? 여기 이때 당시에 이 코로나 때문에 배달 수요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 패키지라는 이런 종목도 상당히 잘 갔어요. 거기다가 영풍재질이라는 회사가 화재가 나게 되면서 펄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여기서 또 펄프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요 사례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제지주들이 또 2020년 말경과 같은 그런 상황이 주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제지주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네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고점 돌파가 됐어요. 자, 의류주도 다른 원자재 철강주와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2021년 5월달까지 포스코가 거의 이 부분에서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에 이 의류주도 동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하단으로는 4만원, 하단으로는 4만원, 상단으로는 5만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어쨌든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품 가격 인상과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수요까지 받쳐주게 되면서 결국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가 가능해진 거예요. 전고점 돌파가. 제가 첫 번째 그 무림 SP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자재 가격 인상이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고 실적과 연결되면은 분명히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5월달에 5만원 부근에서 장을 봤죠. 그러면서 데드크로스 쭉 내리다가 4만원 부근에서 하단 지지력 반등, 하단 지지력 반등, 어디서 거칩니까? 5만원에서 걸려버리죠. 그리고 급락해도 4만원 지키죠. 그러면서 상승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도 실적 모멘텀이거든요. 1분기 실적이 기존 예상치보다 또 10% 더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크로스. 자, 보세요.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이 뭐라 그랬죠? 크로스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5일선 아래 있다가 바로 21선을 뚫어버렸어요. 종가상. 이거는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갭이 동반이 되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골든크로스 나죠? 21선까지 다 가지도 않아요. 그냥 5일선 저항이 5일선 지지라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5만원까지 어떤 지지력 테스트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롯데칠성이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 실적 모멘텀으로 잘 가잖아요.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을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를 6만원 잡았습니다. 일단 6만원 보자고요. 20%.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 신고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고가가 72,000원이거든요. 6만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은 7만원대 돌파도 나옵니다. 뭐 65,000까지 보셔도 무방해요. 그냥 65,000 볼게 그러면. 65,000 돌파가 되면은 전고점도 돌파가 가능하다.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